강력한 논리로 깊이 있는 대화로 대구 경북의 다양한 시각과 주장을 펼치는 정치 토크 창과 방패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수성갑 지역위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강민구입니다. 네, 정상환 변호사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상환 변호사입니다. 네, 어제 이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대선 후보들이 향한 곳을 보면 대선에 임하는 시대의 정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출정식 장소와 첫 유세에서 강조한 점은 뭔지 기호 1번부터 들어볼까요?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출정식을 했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했고요. 네. 이번 대선은 국민의 힘과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헌정질서,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싸움이다라고 해서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하고 내란 우두머리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도 동자는 그 잔당이 2차 3차 내란을 계속 획책하고 있으며 결코 저들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민주주의와 국격은 무너지고 평화와 안보도 위태해졌다고 말하며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도 없으며 이제부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대한민국 문제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죠.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두 분이 막 결의에 차서 지금 의욕적으로 방송에 임하고 계시는데 지금 마이크 상에서 이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무 가까이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예, 정치인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식 첫 일정을 어디 갔느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서민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노동계의 거목입니다. 누구나 진보 쪽에서도 다 인정하는 네. 분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도 국회의원 3선 지사 2선을 하면서도 그야말로 청백리의 삶을 살아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광화문에 가서 계속 내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거 구도를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과정에서 좀 잡음은 있었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또 뜻밖의 호재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단일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이른바 윤심이 한덕수 총리에 있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좀 무리하게 단일화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윤 대통령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과 자유로워지면서 네. 좀 거리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런 점이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네. 기회 있는 대로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본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창과 방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쪽 의견을 전해주시는 분은 정상환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그 보이는 방송에 자막이 좀 잘못 나가서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뭐 지금 이미 각 당이 후보를 확정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까지 들어갔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그 후보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밤새 자고 일어나니까 바뀌었다. 이런 문제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당원의 입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 특히 대구 영북 시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매끄럽게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좀 갈등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뭐 새벽 4시에 등록을 하고 이런 모습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이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보다 당원들 투표에 의해서 부결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가기 전에 당원들이 바로 잡았죠. 예, 맞습니다. 그 민주당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랬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자빠진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예, 이번 국힘 그 대통령 후보 선출은 한마디로 코미디 중에 상코미디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KBS 개콘이 그래서 문을 닫았다 이럴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어떻게 공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아놓고 당비 10원도 안 낸 후보와 단일화하라고 압박을 하고 새벽 3시, 4시 1시간 시간만 주고 32건의 서류를 등록하라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짜고 치는 고수톱을 어린애도 알아차릴 정도로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다. 계엄을 계몽이라는 논리를 펼치질 않나. 10명이 경선을 해서 뽑은 후보를 폐기 처분하려 하는 데 대했습니다. 참으로 가관이었고 자진 해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순리일 듯 합니다. 그래야 이때껏 그 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내홍은 수습하고 빨리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는데 그 첫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0대 초선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어요. 그 비주류 의원을 이렇게 파격 발탁한 인선에 뭐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고 계속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해왔던 분입니다. 이번에 단일화 과정 비대위원들 중에 유일하게 이 단일화 과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던 그렇죠.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시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에 동참했던 분이고 또 윤석열 내란 특검에 찬성표를 던지고 또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당의 이제까지였던 그런 스탠스와 좀 다른 이런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했던 것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이제 선거를 시작하면서 중도층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다. 저희들을 한번 봐달라. 이런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에 그 민주당 한 의원이 그 국민의힘이 두려웠던 순간이 그 이준석 대표를 선출했을 때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번 30대 비대위원장 내정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약간 긴장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가 1951년생 74세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김용태 의원 30대 초선 의원을 내세워가지고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 김용태 이분 이준석계 천하 용인이라 한 사람이고 즉 이준석 키즈로 분류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준석 등이 탈당할 때 국민의힘의 잔류를 택하는 등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시류에 편승하는 분이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혈기와 기계와 강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회용 핀치히터 대타일 가능성이 높게 보여집니다. 네. 좀 야박하게 평가하셨네요. 어쨌든 그 한독수 전 권한대행을 내세우고자 했을 때 이제 빅텐트를 염두에 뒀잖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앞으로? 예. 한덕수 총리가
정치 입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사실상 낙마를 했죠. 9일 만이라 하더라고요. 예, 9일 만에 네. 했고 또 이준석 후보 경우에는 단일화는 없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빅텐트 구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보수 그리고 나라를 진짜 염려하는 그런 국민들이 서서히 결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오르면 이준석 후보로서도 결국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전향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덕수 총리도 정치 활동이 이걸로 끝이 날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령 이걸로 본인의 정치 활동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선대위원장을 안 하시더라도 다른 역할을 하시는 것이 본인의 오랜 공직 생활을 아름답게 마치는 유종의 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면 진보 계열에서는 뭐 단일화라고 할 정도로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이 진보당 후보가 사퇴를 했고 조국 혁신당은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그 진보 계열에서는 똘똘 뭉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9일 천하로 끝났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제가 이분은 풀립보다 먼저 눕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시류에 편승해서 필요에 따라 서울 출신이라고도 말했고 또 필요에 따라 호남 출신이라고도 바뀌는 분입니다. 국힘에 무임 승차하려다가 한여름밤의 꿈처럼 대통령 후보 자리도 날아갔습니다. 그 원인이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빅텐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분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래 평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던 이런 상황들이 TK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대구 지역 시민들 많은 분들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실망하고 또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 아예 기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진짜 국민의힘을 버렸다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분들이 다시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록 시작은 좀 시끄럽고 좀 늦었지만 이런 자본과 혼란을 통해서 단합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폭발적인 다이내믹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반면에 민주당은 경선 사실 보여주기 하나만한 그런 경선을 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흥미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올라갈 일은 없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신매 내거리에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아침 인사를 했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래도 한 30% 이상 받았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손을 흔들고 그 경적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도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직접 뵙는 분에도 야 국민의힘 해도 정말 너무한다. 참으로 실망했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분도 제가 직접 대면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뭐 대구의 현재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 운동 국면에서 TK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 30%대 득표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 이재명 후보가 2기 당대표가 되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어야 된다. 특정 지역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주로 영남권하고 강원권에 전국 정당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대부분 우리 그 지역에는 원외위원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당 배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도
오시고 오늘 1시 반에도 동성로 옛날 대구백화점 앞에 오시는 걸로 등등을 봐서도 엄청나게 대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국민의힘이 지역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죠.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계명대 사거리역에서 김부겸 총괄 선대위원장이 참석해서 22일간의 선거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30% 목표를 하고 있고요. 25%만 지지를 받아도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우리 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21.6%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더욱 살리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수성갑의 유세차에 올라타서 어제부터 골목골목 다니면서 유세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살릴 후보, 성장이 멈춘 대한민국 경제의 박차를 가할 후보 이재명을 선택해 달라는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지역 선대위 출범식 직접 챙겼죠? 예. 9시에 대구시당에서 선대위 출범했고요. 네. 또 대구 지역에서는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윤재욱 의원, 김상원 의원 등이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보수의 국민의힘의 그 본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이 지역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다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 뛸 것입니다. 네. 자, 두 후보 모두 대선 제1호 공약은 경제를 살린답니다. 어떤 해법으로 경제를 살릴지 그 초점은 조금 다른데 주요 경제 공약 좀 짚어주시죠. 먼저 심플하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 먹사니즘 후보가 이재명 후보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잘사니즘 후보가 이재명 후보고요. 대한민국 국민 편하게 살게 하겠다. 편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편사니즘 후보이고요. 대한민국 국민 미래의 꿈을 펼치는 후보, 꿈사니즘의 이재명 후보라는 공약들입니다. 지역 공약도 많은데 특히 대구에는 AI 로봇 산업을 육성해서 대구가 3대 도시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다는 그런 멋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믿고 한번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김문수 후보도 경제 공약을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을 내리고, 그리고 신산업의 각종 규제를 없애고, 그리고 근로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 만들겠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경제 공약입니다. 근데 방금 이제 이재명 후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경제 문제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든 경제 문제를 첫 번째로 내세울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AI 산업 육성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지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진보당에서는 원래 성장보다는 배분, 분배를 많이 네. 이야기하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성장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성장을 강조하고 반도체 산업이 진짜 시급하다, 육성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상 반도체 산업의 근로자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를 하지 주 52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과연 이분의 말에 어느 정도 진심이 진정성이 담겨 있을까? 이재명 후보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내가 저 중도 보수 입장을 취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안다. 이렇게 나중에 또 이야기하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이지도 말자. 진보 보수 문제도 말자.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무너졌다.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했다. 경제 살리겠다. 믿어달라.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에서 확실히 성과 내고 증명했는 분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이제 대선 이후로 다 연기가 되면서 사법 리스크에선 조금 가벼워진 모습입니다만 어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 그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이제 밥을 샀다는 건데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거보다도 자기 돈으로 자기 카드로 밥을 샀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법인 카드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한 문제고 본인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이 공적 자금 국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이 낮다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민주당에서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러냐. 10만 원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자. 단돈 1원이라도 이거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6명이 네. 식사를 했습니다. 자기 수영혼이 그중에 3명이었고 10만 원 식대인데 어떻게 사법부는 진심으로 믿지만 너무 과한 그리고 낙선한 후보에 대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에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의문이 있는 겁니다. 네, 정치 토크 창과 방패 오늘 정상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수성갑 지역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